여자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직갱이라도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그 중에서 절반은 포기했을 것 같은데 가진 차별과 역경에도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숙소도 없어서 피난 민가나 도로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맡은 임무는 바로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표주윤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 김희원입니다. 가서 인사 올릴까?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별명은 복숭아를 적을게요. 반갑습니다. 네, 이혼 씨가 오늘 출연하신다고 해서 제가 미리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이혼 씨 부모님이 모두 군인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현역이신 건가요? 네, 두 분 다 중령이신데 아버지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계시고 어머니는 간호장교세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군인이셔서 남들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은 쉽게 해볼 수 없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군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그럼 혹시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군부대와 휴전선 근방에 견학을 갔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직접 군 장병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앞에 계시는 병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지훈입니다. 저격수가 체력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네요. 얼마만일까요? 저희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주 된 것 같은데 네.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다가 왔네요, 다시. 네, 이번에도 저희가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네. 망설임 없이 수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군대가 부르거나 국방부가 부르면 와야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도 오래 있었다 보니까 또 자부심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와야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혼 씨, 오늘이 9월 6일인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딱히 떠오르는 날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혼 씨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혹시 여군의 날인가요?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군의 날입니다. 여군의 날이 있는지 몰랐고 며칠인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여군이신데도 이런 날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집 갈 때 꽃 한 송이 사서 들어가야겠는데요. 그럼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여군은 언제 창설되었을까요? 군대가 창설되고 한참 뒤일 테니까 한 70년대, 80년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군이 창설된 때는 바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입니다. 와, 생각보다 진짜 오래됐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이 48년도에 창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년 뒤에. 네, 맞습니다. 오늘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여군의 활약상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여군의 처음 이름은 여성의용군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로운 군대라는 뜻이죠.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던 거니까 그때도 병역 의무는 없었던 거네요, 여성분들은. 네,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병역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병역법이 공포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죠. 당시 우리 군이 열세였던 상황에서 한 여성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자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용군을 모집하게 해주세요.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가뜩이나 무기가 부족한데 여자들한테 줄 무기가 어딨냐라는 게 그 이유였죠. 그때는 남녀 차별이 심했으니까. 그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기가 없다면 부직갱이라도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의 애국심과 진정성에 감동한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 의용군 모집을 승인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여성의용군 창설에 앞장섰던 김현숙입니다. 김현숙은 여성의용군을 모집하기 위해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지훈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와. 국민으로서 여자만이 안일하게 국난을 방관하는 태도로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니 일반의 협조를 바란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 시국을 재인식하여 국가 총력으로 최후의 평화를 획득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와, 이 닭살 돋는다. 와, 이거 알로 이거. 너무 멋있죠. 이 담화문을 듣고 몇 명의 여성이 지원했을까요? 많은 여성들이 지원했을 것 같아요. 한 500에서 600 정도? 담화문을 듣고 100명, 200명 했지 않았을까요? 무려 3,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3,000명요? 네. 우와, 3,000명. 그렇게 많은 지원자 중에서도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500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4주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받을 당시에는 100명 정도가 훈련을 받으면 70명이 대교를 하고 한 30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30명만 통과를 하는 거예요? 네네. 저 당시면, 와, 어마어마했겠네요. 아무래도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훈련이 진짜 혹독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절반은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이현 씨 생각과는 달리 나고자는 단 9명이었습니다. 9명요? 네. 아니, 500명 중에 9명. 500명 중에 9명. 아니, 엄청나게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마침내 1950년 9월 26일 491명의 여성 의용군이 배출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군이 배출된 정말 의미 있는 날이네요. 이 여성들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라면 어디든 지원을 했습니다. 네, 여군들은 전쟁이 터지자 조국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당당히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당시 2,400명이 넘는 여군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여성의용군은 낮에는 M1 소총, 칼빈총 쏘는 법을 배우고 밤이면 야간 포복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여군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아니, 진짜 어마어마하죠. 각이 살아있네요. 네, 각 살아있네. 네, 훈련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아주 혹독했다고 합니다. 무릎이며 팔꿈치며 나만 하는 곳이 없었지만 여군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가 다 뭉클해지네요. 가서 훈련 한 달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차려 하라 들어가 집합 나와 조금 집합 늦으면 그냥 바로 기합이고 기계도 없고 땅바닥에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담장 하나 주고 그냥 누워 자라 그래서 포복 훈련 그거 할 적엔 진짜 그냥 너무 괴로웠어요. 또 포복 하는데 조금 잘못하면 발로 막 붕대를 눌려 이렇게 여자라고 봐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훈련을 한 달 받아서 군인정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강한 투지와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뭉친 여군들은 당시 갖은 차별과 역경에도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군이라면은 군복 입은 사람 보면 다 무슨 원숭이 보듯이 놀리고 이랬었어요. 여자가 군복 입었다고.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 저는 그냥 사복을 안 입고 군복 입고 다녔으니까는 떳떳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군들은 남자 군인들이 쓰고 남은 펑퍼짐한 군복을 입고 낡은 군화를 신어야 했고 심지어 숙소도 없어서 피난 민가나 도로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혼 씨라면 할 수 있으셨겠어요? 그 당시에 시대를 살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못할 것 같긴 해요.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네요. 네. 여군들은 전방 후방 가리지 않고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싸웠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을 비롯해 부상병 간호, 수색활동, 포로신문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군들은 뭐 후방에서 정훈이나 때로는 이제 간호 정도로 이제 부상병 치료 정도로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투입이 된 거네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건 제가 진짜 반성해야 되겠네요. 네, 당시 여성의용군 1기였던 김명자 소위는 정훈 장교였는데요. 경비행기를 타고 적진에 혼자 들어가서 전단을 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어요. 직접 했다고요? 경비행기 타고 들어갔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김명자 소위가 이 위험한 임무에 자원했다는 거예요. 왜 자원을 해서 혼자 들어갔을까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때는 나는 죽을 각오하고 간 거지. 저쪽 떨어져서 죽든지 비행기 떨어져 나는 살아올 각오는 안 했어요. 그냥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것뿐이죠. 그 생각뿐이죠. 그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개성 바로 그 항공이야. 그거 바로 분계선인가 봐. 무조건 문을 확 열더라고. 어느 정도 여니까 이제 이걸 밀어라 이가 바깥으로 밀으니까 밑에서 총을 쏘는 거야. 인민군이 전투기 다니는데 맞으면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때는 이제 무서운 것도 없고 기왕 왔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머리버리는 거야. 또 간호장교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전방에서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서 치료를 못한다는 소식에 수백 명이 자원을 입대했습니다. 이들은 치열한 전장마다 달려가서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고성에 있는 화천전투 같은 거, 그런 데서 전투가 심했을 때는 중환자가 많이 들어오고, 또 전투가 좀 수월하면 경환자가 많이 들어오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군한테 후원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약품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약품이 있으면 치료를 못했어요. 간호장들이 서로 협력해서 약을 아껴 쓰고 해가지고 치료를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에 참전한 여군은 2,400여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군번 없이 활약한 여성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왜 군번이 왜 없지? 왜 그럴까요? 당시 여성들은 비정규군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이들이 맡은 임무는 바로 비밀 첩보원이었습니다. 첩보원이요? 여성 첩보원들은 아이를 업고 치마 저고리를 두르고 피란민으로 위장해서 적진에 침투했어요. 그리고 북한군 진영과 병력의 규모, 화기 배치 같은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여자라서 북한군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엔군과 국군은 이들이 가져온 정보로 전진 여부를 결정하고 폭격 위치를 정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냥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임무 수행하신 거네요.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여성 첩보원들은 미군 8240 부대 소속의 한국인 부대였는데요. 켈로 부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전쟁 초기에는 켈로 부대원 중에 여성의 비율이 10% 정도였는데요. 후반에는 20%까지 늘어났어요. 미군이 여성 첩보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미군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맨 앞줄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얼핏 봐도 어려 보이는데 10대 소녀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소녀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원 입대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첩보 활동을 했지만 어린 소녀를 경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북한군이 수상하게 여기면 잃어버린 오빠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둘러대며 첩보 활동을 이어갔죠. 저라도 어린 애들이 첩보 활동을 한다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이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군으로서의 자부심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도 또다시 전장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군들은 헌신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총탄으로 적을 무찌르는 승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할 차례가 아닐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여성을 떠올릴 때마다 기껏해야 생각나는 분은 유관순 열사 정도였거든요. 앞으로는 여성의용군, 여군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애국심으로 전장에 나섰던 여군들의 용기 덕분에
여군 창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군들은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를 막론하고 국내 어디서라도 복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13,000여 명의 여군이 각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군의 날을 맞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여군들에게 경의와 고마움을 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통일 9월 6일 여군의 날 73주년을 맞이하여 여군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금의 저와 여군 선후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첫 발걸음을 내딛어 주신 여성 의용군들을 비롯한 여군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책임감을 되새기며 제 위치에서 제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적과 맞서 싸워 이기는 대체불가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군의 길을 개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